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안료심정.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강북 삼성병원에 근무하시는 정신과 의사분이 조울증 환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런 조울증 환자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은 정신과 의사에 비해서 덜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임상에 대해서 또는 환자의 어떤 정신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할 경우에 우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양극성 장애라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울증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 조울증은 조증, 기분이 상당히 굉장히 업된, 고양된 상태와 우울증이라는 다운된 이런 기분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그냥 감정 기복이 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정상 범위 안에서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정상 범주를 벗어난 그 극단의 어떤 그 기분이 고양된 상태와 또 아주 우울한 상태를 경험하는 이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흔히 이제 양극성 장애 1형과 2형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두 가지 양상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병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만성이 되고 나서야 결국 병원에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신질환, 어떠한 병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발견했을 땐 상당히 예후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성으로 이제 진행이 이후에는 치료에 대한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1형 양극성 장애는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 상태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이 조증 상태는 비정상적으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거나 짜증스러운 기분을 나타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굉장히 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막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조증 사파라고 표현해요. 이제 사파를 이제 영어로 manic episode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증 사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증상, 증후, 그런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 양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제가 조증사파 증상을 다시 또 표기를 했긴 했지만 그런 조증사파 증상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날 경우 이 양극성 장애에 해당되는 조증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기타 어떤 약물 알코올이나 그다음에 어떤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되고 또한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이 2주일 이속 지속이 된다면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조증과 우울증이 함께 동반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증 사파의 주요 증상들은 이 7가지 증상들인데요. 이 7가지 증상들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조증의 어떤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막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막 나는 내가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인데요. 3시간 잠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느낌상 3시간 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계속 말을 하게 되고요. 사고의 비약. 그러니까 사고의 비약이라는 거 갑자기 이제 연결되지 않는 사고가 갑자기 막 연결이 이제 되는 사고가 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요. 주의 산만.
중요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외적 자극에 막 너무 쉽게 주의가 막 끌려서 이것저것 막 신경을 쓰게 되시는 거고요. 목표지향적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지나치게 흥분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인 활동에도 되고 사회적인 활동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한다. 그래서 흥청무청 물건 사기, 막 갑자기 돈을 막 지름신 강령하듯이 막 쓰게 되고요.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같은 이제 그 비현실적인 어떤 이제 행동들을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육해성 조충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한 그런 행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막 낭비하고 도박에 막 돈을 잃고 뭐 엄청난 사업 구상과 계약 등 잠을 안 자도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막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재성 또는 불쾌성 조증의 환자들은 이 아주 쾌락에 관련된 그런 그 기분이 업된 상태가 아니라 그런 기분과 함께 짜증과 화가 굉장히 많이 폭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동조를 하지 않거나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난폭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 상태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든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과대 망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피해 망상도 갖게 되고요. 색적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색적 망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이런 그 조증 상태와 그다음에 주요 우울 장애가 이제 이 두 번, 2주 연속 이상 이렇게 이제 우울한 증상들이 이제 한 번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요 우울 증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진단에 관련된 그 얘기를 드리면 가끔 이제 막, 너 조증 아니야? 막 조울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순 감정 기복하고 이런 그 양극성 장애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순 감정 기복은 정상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우울 같은 경우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조증도 좀 지나치게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조증 상태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양극성장애는 다른 정신질환하고 공존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장애 관련된 부분 또 같이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불안장애나 알코올 중독 같은 질환이 또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양극성 장애가 위험한 게 자살 위험성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배 정도로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고 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에 대한 예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2탄으로 이어져서 양극성 장애 이형과 그다음에 발병 원인, 또 치료 방법,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또 전 이어가려고 합니다. 2탄으로 또 봐주세요.